네, 아시아 최고의 축구 리그 K리그의 모든 것과 함께하고 있는 원더풀 K리그와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바로 K리그의 숨은 진주를 발굴하는 코너인데요. 바로 히든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원 해설위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히든 플레이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 선수의 부활을 저는 기대하면서 한번 이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이 선수 어떤 선수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상 악몽은 이제 그만! 2015 시즌 포항 스틸러스에 돌아온 토종 공격수. 파괴를 넘치는 스피드와 화려한 드리블로 수비수를 농락하는 영일만 메시. 조찬호 선수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플레이어 6번째 주인공, 바로 영일만 메시라고 불리는 포항의 조찬호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찬호 선수가 히든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페이머스 플레이어인데. 좀 아시네. 네. 근데 굳이 뽑으신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네. 조찬호 선수는 11세 이하 대표팀에도 뽑힌 네. 바가 있고요. 성인 대표팀에도 뽑힌 바가 있습니다. 네. 2011년 3월 그리고 2013년 8월에 조찬호 선수가 뽑힌 적이 있는데, 물론 대표팀에서의 활약은 조금은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히든 플레이어가 K리그라든가 뭐 잘 알지 못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발굴해내서 대표팀에 추천하는 그런 코너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대표 경험이 있는 선수를 다시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됐던 선수였었고 참 잘하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깔아앉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말로 숨었어요. 네, 다시 숨었기 때문에 찾아내서 네. 끌어올리겠다 그런 네. 의도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지난 시즌에는 포항에 외국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찬호 선수가 빈자리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조찬호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가요? 그럼 그것은요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2014년 시즌은 이제 통째로 날려먹었어요. 네.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네. 2013년에 포항이 우승했잖아요. 당시에 조찬호 선수의 기록이 9골 하나의 도움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10개나 기록했고 그 와중에 골이 9골이에요. 그러면 공격에 거의 뭐 선봉에 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포항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는 조찬호 선수의 공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도 꽤 괜찮은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홍 감독이 계속해서 조찬호 선수 부상에 대해서 네. 아쉬움을 드러냈었던 지난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올 시즌 조찬호 선수를 중용하기 또 시작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조찬호 선수가 포항에서 얼마만큼 입지가 단단한지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조찬호 선수 지난 시즌 상당히 아쉬웠을 텐데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찬호 선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조찬호 선수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던 선수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학생이었었는데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친구가 근처 초등학교로 이제 축구부 테스트를 받으러 간다라고 해서 네. 따라갔대요. 그래서 그 감독이 한번 시켜보니까 조찬호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평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면서 축구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가 더 이뻐가지고 연예인 되는 그런 맞아요, 케이스. 맞아요. 아마 이 케이스도 아마 그런 케이스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양평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김호남 선수 얘기할 때 이름 때문에 호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양평의 아들이에요. 네. 포항에서 활약하고 있지만은 양평에서는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조찬호 선수고요. 네. 자, 양평초등학교 거쳐서 이천 대월중학교, 그리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지휘에 있었던 용인 축구센터 창단 멤버고요. 그리고 연세대를 거쳐서 2009년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바로 이 포항에 입단하게 됩니다. 사실 이 드래프트를 거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찬호 선수는 수원에 입단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원의 자신과 친했었던 선배 축구 선수들이 많아서 수원으로 가면 프로 생활에 적응하는데 좀 더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포항에 가고 나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조찬호 선수가 저희가 지금까지 꼽았던 히든 플레이어 선수 중에는 가장 최고령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기록이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조찬호 선수의 프로필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조찬호, 소속은 포항 스틸러스, 포지션은 포워드 또는 윙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키는 170cm, 몸무게는 68kg, 생년월일은 86년 4월 10일생이고요. 리그 기록은 115경기, 23득점, 1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제가 한번 정해본 조찬호 선수의 능력치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굉장히 민망해요. 네, 하지만 한번 정해봤는데요. 공격력은 8, 수비력은 6, 드리블은 9, 패스는 8, 슛 8, 속도 7, 체력은 5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조찬호 선수의 능력치를 보니까 왜 이 선수가 영일만 메시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드리블 능력을 제가 굉장히 가장 높은 9점을 줬거든요. 네. 이 선수는 K리그 클래식 안에서도 드리블 능력이 이제 손에 꼽히는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빠른 돌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메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 원더풀 K리그 전신인 황금 축구화 시절에 바로 포항 선수 한 명이 이곳에 와서 같이 방송을 했죠. 포항의 김원일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더풀 K리그에 포항 특파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조찬호 선수의 드리블 능력을 1대1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맞기에 까다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드리블 능력만큼은 K리그 클래식 최고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양평의 아들 이렇게 멘트를 한 것도 바로 김원일 선수의 제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리블 능력뿐만 아니라 이 체격 조건 같은 경우에도 메시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메시랑 비교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어쨌든 뭐 별명이 메시니까. 그러니까요. 메시도 이제 87년생이고 한 네.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키도 이제 170cm로 조찬호 선수와 거의 비슷하고요. 실제로 조찬호 선수가 메시의 플레이를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도 좀 메시랑 약간 닮은 점도 있고요. 메시만큼의 이제 활약을 올 시즌에 해준다면은 포항은 무조건 우승입니다. 그리고 포항도 바르셀로나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스팀에서 성장을 한 선수들 네. 팀의 주축이 되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스티타카라고 하지 스티타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생방 중에 이런 짓을 했나요, 제가? 생방입니까? 네. 네. 스티타카라고 하는데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도 과거에 이제 메시를 활용한 제로톱을 썼었는데 이제 포항도 제로톱으로 또 유명한 팀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찬호와 메시도 비슷하고 포항과 바르셀로나도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데뷔 7년 차인 조찬호 선수의 팀 내 위상은 어떤가요? 일단은 조찬호 선수가 측면 쪽에서는 퍼스트 옵션인 건 분명해요. 근데 조찬호 선수가 부상이 조금 많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활약을 한다면 황선홍 감독은 계속해서 이 조찬호 선수를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는 부상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부상이 따른다면 황선홍 감독이 조금 고생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조찬호 선수가 참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요. 조찬호 선수가 건강 보조식품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몸을 그렇게 챙기는 거죠. 하지만 이 선수가 먹었다 하면 네. 전 선수단은 그게 유행이 된대요. 아. 아무래도 이제 다부진 체격과 그리고 좀 뭔가 좀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폭발적인 어떤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조찬호 선수가 뭘 먹는지 그렇게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이 포항의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찬호 선수가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조찬호 선수가 이제 많은 출장 기회를 뭐 이전보다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조찬호 선수가 100%의 컨디션만 유지하고 100%의 폼을 보여준다면 황선홍 네. 감독에게 조찬호 선수를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네. 물론 티아고, 뭐 모리츠 이런 선수와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꼭 외국인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선수가 오든지 경쟁은 뭐 필수이고요. 프로 무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조찬호 선수가 본인의 힘으로 잘 이겨낼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결국은 측면적 자원 중에서 경쟁을 한다고 본다면은 모리츠와 김승대는 중앙에서 경쟁할 것 같고요. 서로 경쟁을 하고 네. 결국 티아고 고무열 그리고 이 조찬호가 경쟁할 것 같은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자원이라면 감독은 모두에게 다 기회를 줄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수 개개인의 몫이죠. 네. 조찬호 선수 그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조찬호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시즌에도 다치지 않고 부상을 겪지 않고 잘 뛰는 거겠죠? 네, 말이 씨가 될까봐 부상이라는 단어를 계속하는 것이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일단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몸 상태가 80%라고 해요. 100%가 될 때까지 계속 경기력을 끌어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경기를 뛸 때 약간의 통증이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의료진에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목표는 이번 시즌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공격 포인트는 한 10골 정도. 와. 네. 그 전에 이제 2013년도에 9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10골 정도는 넣고 싶은데 10골이 안 된다면 도움 합쳐서 공격 포인트 10개를 기록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조찬호 선수 얘기를 하면서 부상이란 말을 참 많이 썼잖아요. 이번 시즌에 부상 당하지 않고 잘 경기를 뛰라는 의미에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니까 병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알릴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좀 이렇게 막 응원을 받으면서 네. 빨리 이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히든 플레이를 통해서 조찬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아팠구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조찬호 선수가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올 시즌 새롭게 복귀를 했으니까 네. 조찬호 선수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준다면은 뭐 앞으로의 그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조찬원 선수가 부상을 계속 신경 쓰면 네.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경기장 안에서는 부상을 입고 좀 더 훨훨 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히든 플레이어 베테랑 선수 조찬호 선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원더풀 프리뷰로 찾아올게요.